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함께해 주신 주요 인사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춘석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성윤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희승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대중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함께하셨습니다. 김동구 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만기 도원님 함께하셨습니다. 나인권 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선한이 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병도 도원님 함께하셨습니다. 임종명 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우범기 전주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헌율 익산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유이태 완주군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희호 김제시 부시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김관영 도지사님의 대광법 개정 공포에 대한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오늘 전북 교통정사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대도시권 방역교통관리관 특별법, 이른바 대광법 개정안이 공식 공포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수도권과 광역시 중심으로 짜여진 기존 방역교통체계의 틀을 넘어서 지방 대도시권에도 권한과 지원을 확대하는 역사적인 출발점입니다. 이 중요한 이정표를 도민 여러분과 함께 세웠다는 사실이 무엇보다도 뜻깊습니다. 이제 전북은 방역교통정책의 명실상부한 주체로서 법적, 제도적 지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전주, 완주, 익산, 김제를 아우르는 전주권 전역이 대도시권으로 명문화되고 광역도로, 광역철도, BRT, 한승센터, 공영차고지 등 핵심 인프라 사업들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길이 바뀌면 삶이 바뀌고 속도가 빨라지는 기회도 달라집니다. 광역교통망이 촘촘히 연결되면 전북 180만 국민의 일상은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사람과 기업이 모이고 새로운 가능성과 활력이 전국 곳곳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이 값진 성과는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열망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북의 현안과 본인들의 바람을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대변해 주신 지역 국회의원님들의 헌신과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법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김윤덕 국회의원님, 국토위원회 이춘석 국회의원님, 법사위원회에서 수고해 주신 이성윤 국회의원님, 박희승 국회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도의회 문승우 도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도의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겠습니다. 정부의 광역교통계획 변경을 통해서 전국의 변화된 위상과 교통 수요가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전주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전국의 발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들이 시행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대광법 개정은 전북을 새롭게 연결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앞당기는 시작점입니다. 빨라진 속도는 전북 발전의 엔진이 되고 넓어진 교통망은 전북의 날개가 될 것입니다. 전북의 도전, 도약은 지금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문승우 도의장님의 말씀이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의장 문승우입니다. 드디어 전북 광역 교통망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180만 도민들이 오랜 소원이었던 대광법 개정 공포에 따라 우리는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우리 도의도
그동안 대관법 통과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강력히 요구해왔습니다. 대관법 개정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의결했고 정부 세종청사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는 등 지역에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제 대관법이 시행되기까지 6개월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대관법 시행 이후 앞으로 더욱 더 특별한 전북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도의도 남은 기간 동안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춘석 의원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춘석 의원입니다. 대관법이 제정된 지가 28년이 되었고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법을 3년 뒤에 광역권까지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는 광역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제주도를 제외하고 16개의 광역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 다른 자치단체는 광역교통망 체계에 다 편성되어 있었는데 유일하게 우리 전라북도만 배제되어 있던 법입니다. 뒤늦게라도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교통고지 또 대표적인 소위를 받았던 전라북도가 대한민국 영토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우점을 받았다는 부분에 있어서 자존심을 회복한 법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대관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첫 단추를 꼈다고 생각합니다. 대관법이 통과돼서 제도주권에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고 또 50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면 메타를 거쳐야 하고 일정 부분은 지방자체가 그 건설비와 운영비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도시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전주시장님, 일산시장님, 김제시장님, 완주시장님이 잘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광역개통체계에 포함되지 않는 해결해야 될 문제는 많습니다. 해방금 공항이라든가 해방금 항만이라든가 이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지역까지의 교통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기 위해서는 전라북도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계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관영 부의장께서 노력하셔서 2036년에 하계 올림픽 대한민국 후보지로 선정됐기 때문에 만일 우리 전라북도가 하계 올림픽에 개최도시로 선정된다고 하면 저는 저희가 안고 있는 교통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리가지만 발짝 한 발짝 더 나가서 어떻게 우리 전라북도가 더 발전할 수 있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민들, 여기 계신 정치인들, 단체장님들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하고 우리 전라북도의 목소리를 지키는데 앞으로도 정진하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는 어른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이성윤 의원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전주시 국회의원 이성윤입니다. 올해 4월에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켜서 국민들을 겁박했습니다. 헌법을 파괴했습니다. 헌법 재판소를 통해서 헌법을 회복시켰습니다. 윤석열이 파면되기 직전 이틀 전에 또 다른 헌법 회복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바로 대관법 통과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관법은 지금까지 28년 동안 전북만 차례했습니다. 한 학교에 6명의 학생이 있는데 1m가 넘는 학생들만 영향계를 주고 1m가 넘게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영향계를 주지 않는 것 분명히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 전문에도 국민 생활의 균등한 발전을 향상을 기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8년 동안 한 푼도 지원되기보다 못하고 전국 도민들이 악법 중에 악법으로 지목했던 대왕법 드디어 헌법의 이름으로 회복됐습니다. 이것은 모두 국민들과 그리고 우리 전국 도민들, 전주 시민들의 염원과 응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 헌법 회복된 것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듯이 전국 도약도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국 회복을 위해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도민들과 시민들과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끝으로 박희승 의원님의 말씀입니다. 반갑습니다. 남한장수 인재수찬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정말 전국에 모처럼 웃음이 돋는 대방법이 통과 또 공포되었습니다. 전국 국회의원들이 모처럼 똘똘 뭉쳐서 정말 대방법 통과를 위해서 애썼고 또 이번에 그 성과물로 공포까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전국의 현안 사업들이 그동안 밀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남원 공공의대 법안입니다. 남원 서남대가 2018년 7년 금요일에 폐교가 됐는데 그 법안이 아직도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다행히 21대 때 보건복지 통과했는데 법사에서 좌절돼서 폐기됐지만 이번에 민주당 대표 법안이었다가 제가 대표로 포함 발의했고 오늘 또 이재명 대표가 내년 의사 정원이 동결됐는데 우리는 서남대 49명 티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공공의대 법안을 대표 공항으로 발표를 했고 지금 보건복지위원들도 대부분 민주당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결의만 되면 통과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국회의원들이 좀 똘똘 뭉친다면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김관영 도지사께서 옆에서 많이 도와주실 것 같습니다. 작년에 한상대회 잘 치렀고 또 앞으로 하계 올림픽도 지금 전북이 유리한 고지에 올라있기 때문에 잘 유치를 해서 전북이 다시 한번 도약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또 전북 180만 도민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이런 발표를 하게 돼서 다시 한번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문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JTB 전화를 드립니다. 전 김관영 지사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개정안이 이제 곧 시행이 되고 그냥 이제 정부에서 기본 시행 계획을 수정하게 되는데 수정안은 또 얼마나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또 도는 이 안에 전주권 사업을 어떻게 반영시킬 계획이신지 궁금한데요. 특히나 지금 메가비전 프로젝트에 이 안을 좀 담을 계획이시잖아요.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현재 지금 국토부가 제5차 광역교통 시행 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대법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현재 수립 중인 광역교통 시행 계획에 전주권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반영될 수 있도록 이 전주권과 같이 긴밀하게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교통 시행 계획은 지자체와 국토부가 같이 협력해서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특히 광역권으로 분류되어 있는 전주를 중심으로 한 완주, 익산, 김제, 이권과 각 시군과 공조해서 교통수요조사, 개별 사업의 타당성 검토 등 사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게 좀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신속하게 처리해서 사업으로 저희가 마련해서 그 계획이 국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 부분에 관해서 국토위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이준석 의원님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면서 일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대선 공약이에요. 대선 공약에는 저희가 그걸 좀 저희가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별 사업으로 하다 보면은 대선 공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사업별로 하기보다는 광역교통망 계획이라는 좀 더 폭넓은 그런 주제에다가 그 안에 여러 사업들을 좀 포함시키는 것이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양당, 도당 또 정치위와 같이 의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질문 있으시고. 예, 연합뉴스 TV 엄승현 기자님. 네, 연합뉴스 TV 엄승현 기자입니다. 저는 이제 정원일 시장님과 이춘석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관법이 통과되면서 익산에서는 전국 광역철도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좀 어떻게 하실 거고, 좀 국회에서는 이걸 어떻게 도울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사업 추진 주체인 지사님 생각을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법을 지금까지 앞으로 실행해 오신 이춘석 의원님 의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익산시는 도에서 정하는 방침 또 법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서 성실히 잘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지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지금 광역철도망에 관해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익산시가 제안한 그 내용이 이번에 대선 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 건설 비용은 70%가 국비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방비 30% 부담이고, 그 뒤에 이제 운영비가 지방비 100%로 현재는 되어 있어서 이제 광역철도를 운영하게 되면은 저희 나름대로 PC 분석을 좀 해서 이 운영비에 관한 이 담당 문제 이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좀 익산시, 군산시 또 전주시들과 긴밀하게 의논해서 그걸 투트랙으로, 그러니까 또 대선 공약에는 법되고 또 나머지는 충분히 분석해서 조속히 이 일이 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질문 있으시고. 예, 다 그러네. 이 광역교통 체계를 구축하는데 나름대로 명분과 이유가 다 있을 겁니다. 저는 우선순위를 좀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건데 거기서 현실적인 소요라든가 이게 정확히 파악이 들어야 하고요. 제가 국토위에서 관심 갖고 노력하는 것은 이 광역교통망 체계, 전라북도의 광역교통망 체계를 어떻게 구축하는 거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위부와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전주라든가 익산에서 KTX나 LRT를 타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아침의 경우는 아침 8시 10분 차에 직행 열차가 있고 9시 차가 있는데 1시간 40분 동안 직행 열차가 없어요. 제가 그 사이에 7시 40분에 샤를 하나 편성하는데 이게 1년이 걸렸습니다. 정말 어렵게 힘든 부분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위부와 교통망 체계의 구축 부분이 더 선순위냐, 그리고 이 안에 우리 내에 하는 것들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고, 특히 가능하면 저는 국비 지원을 100%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 사실은 광역교통망 체계에서 철도 경우에는 70%, 도로의 경우는 50% 우리가 자체적으로 부담해야지만 국가가 추진하는 고개념 계획이라든가 중장기 계획에 반영되면 우리 지방비가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는 우선순위를 잘 고려해서 결정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예, 유승원 기자님.
그 뉴스원의 유성훈 기자입니다. 다른 분들 뭐 많이 질문들이 있었으니까 그 남관우 의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그 어찌됐든 대관법 처리가 뭐 개정이 됐느냐, 뭐 공부가 됐느냐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이게 이제 지역 발전하고 이어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제가 의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어찌됐든 도민, 시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신 분들이 기초 의원들이시고 또 시군 의장 대표도 맡고 계셔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 대관법 처리 이후에 지역 발전을 어떻게 이끄실 건지 구상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시고 그 이어서 우리 박기승 의원님께도 질문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대관법과는 좀 거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공공무대 요즘 힘을 좀 내시는 것 같거든요. 전라도에서는 굉장한 또 수건 사업이고요. 지금 현재 그 옛 여권들이 이 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파악하고 계신지 또 가능하시다면 다른 법들과 같이 또 단독 처리도 가능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백승이 하늘이고 하늘이 국민인데 전국 홀대는 이제 용납될 수 없다. 대관법 개정안 공동 발의해 주신 김민도 의원님, 이춘석 의원님, 이성윤 의원님, 하루서 우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전라북도의 국회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초원은 현재 196명입니다. 최일선에서 우리 민원을 최고 가까운 데서 정치하고 또 해결해가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